부동산 경매 기본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강의의 목표는 강의를 마친 후 경매의 내용을 숙지하고 경매의 리스크를 미리 파악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접근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 방식은 강의 시간을 짧게 세분하고 사례 위주로 설명할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어, 투자 중 부동산 경매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투자, 투기, 도박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아래의 예시에서 구분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하십니까? 제 개인적 견해는 급여를 제외하고 모두 돈 놓고 돈을 가져가는 게임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리스크 정도입니다. 예금도 인플레이션이라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리스크의 정도는 어, 게임 참여자의 입장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카지노에 참여하는 자는 리스크가 상당하지만 카지노를 운영하는 자는 리스크가 아주 낮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게임들 중에서 어디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 게임에서 리스크의 관리가 되는지요? 저는 이 게임들 중에서 부동산이라는 게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경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투자를 왜 하는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부동산은 금융권의 대출금, 그리고 임차인의 보증금, 그리고 건물주의 투자금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부동산을 임차인으로 이용하는 자와 소유로 하는 자에게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장을 운영할 때 임차로 운영하는 자와 소유로 운영하는 자는 초기 부담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는 시점에 이득을 취하는 자는 소유자입니다. 임차로 운영하던 사장님들은 취득 당시 조금 더 무리를 하였더라면 공장을 소유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후회를 하십니다. 월세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이자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건물을 임차해서 대박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득은 건물주가 가져갑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권을 형성시켜서 트래픽을 발생시키니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입점 제한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됨에 따라 월세가 올라가면서 기존에 있던 임차인이 쫓겨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건물 가치를 올린 1등 공시는 임차인인데 그 이익은 건물주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쫓겨나게 되죠. 따라서 부동산 투자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경매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얼마에 취득하면 최소한 손해가 나지 않겠다라는 계산이 서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식이나 코인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계산이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요행으로 수익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그 계산이 되지 않으면 그 수익이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경매를 하게 되면 보통 시세보다 싸게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투자금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입찰 보증금은 제출하지만 일시적으로 투자금이 들어갔다가 투자금이 바로 회수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를 한 이유는 지식과 노하우로 상당한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자본으로도 가능하며 공유 지분을 예로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자본이 많을수록 경쟁자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소자본으로도 물론 가능하지만 자본이 많다면 아무래도 경쟁자가 적은 곳에서 자기의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갭 투자와 비교를 한다 그러면 갭 투자와는 차이가 날 정도로 어찌 보면 노하우가 있다면 자기 투자금이 아예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운이 수익을 안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나중에 또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건만 잘 성공해도 연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준비 없는 도전은 피눈물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불경기에 더 유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매매가 하락 속도보다 경매의 낙찰가율이 더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매와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매매의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지만 경매는 그런 게 없고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상승기에도 의미가 있고 하락기에도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경매를 활용한다는 것은 상승기에는 매매로 접근하면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매도자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렇지만 경매로 접근하게 되면 낙찰을 받으면 그 낙찰금으로 낙찰가가 확정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낙찰 받을 때 약간 비싸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경기 상승기라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가 하락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더 싸게 매입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상가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분양상가의 경우에는 상권이 아직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개 분양업자의 설명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상권 형성이 더디고 상권 포인트를 잘못 판단했다면 이자만 계속 납부하게 됩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상권이 형성되지 않았는데 비싼 월세를 주면서 입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소유자는 월세를 마냥 깎아줄 수도 없습니다. 이자를 감당할 정도의 월세는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함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자만 부담하면 결국 분양상가는 경매로 나오게 됩니다. 공실 분양상가의 경매는 50% 이하로도 낙찰을 많이 받습니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월세를 낮추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실 분양상가들이 경매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늘어나고 상권이 활성화됩니다. 그 이후에 월세를 올려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분양상가를 은퇴 노후 자금으로 잘못 분양받으면 자신이 운영하거나 경매로 날리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경매는 주도 면밀하게 계산해서 승리의 조건이 충분할 때 낙찰받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경매에서 과연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매의 실패 유형을 제가 써놓았는데요. 재경매율 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경매라고 하는 것은 낙찰을 받고 나서도 잔금을 치르지 않아서 자신의 입찰 보증금이 배당 재산에 포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입찰 보증금을 날리는 거죠. 10억짜리 감정가 아파트에 만약에 입찰했을 때에 1억의 입찰 보증금을 넣었는데 자신이 어떤 실수를 해서 잔금을 낼 수 없는 경우 1억을 이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들이 이제 예시를 해놓은 게 제가 이렇게 써놓았는데 시세 판단을 잘못하거나 권리 분석을 잘못하거나 현황 파악을 잘못하거나 대출 준비를 잘못했을 때 그리고 입찰표 기재할 때 실수를 하거나 첨부 서류를 내지 못하는 경우나 그리고 매각 허가 조건을 불이행하는 경우 예를 대표적인 게 농취증을 제출 못했다던가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법상 제한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낙찰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실패했을 경우에는 결과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재경매와 같이 입찰 보증금을 뺏기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잔금까지 납부했는데 나중에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아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잔금을 납부한 이후에 임차 보증금을 인수한다든지 유치권자의 공사대금을 인수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계획했던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는 어떤 공법상 제한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안 경우를 말합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에도 무조건 실패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제가 여기 써놓았듯이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고 해놨습니다. 이 방법도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 중 경매를 해야 되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강의는 부동산 경매 타짜 기본서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